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화학 1 과목 해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요.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주성분인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손이 시원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손난로예요. 손난로 속에 있는 철가루라는 물질이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해서 우리가 따뜻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자료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과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요. 거기다가 탄소화합물의 개념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탄소화합물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탄소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고,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서는 반응을 크게 출입하는 방향에 따라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으로 나누고요. 흡열 반응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발열 반응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이 되고요.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주위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확인이 됩니다. 해서 흡열, 열 흡수, 주위 온도 낮아짐, 발열, 열 방출, 주위 온도 높아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역은 탄소화합물이냐고 하는데, 기역은 C2H5OH예요.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탄소 포함하니까 맞는 보기. 기역이 증발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하냐고 하는데, 기역이 증발했을 때 손이 시원해진대요. 그럼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증발은 상태 변화하면서 흡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흡열은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동그라미 니은이 산화되는 반응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열을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발열 반응의 정의에 해당하죠. 해서 발열 반응 맞으니까 기역 디귿 맞는 3번 골라주면 됩니다. 네, 2번은 이온화 과정과 그리고 화학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요.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드립니다. 그림은 원자 XY로부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대. 금속 원자든 비금속 원자든 원자 상태일 때 불안정해요. 그래서 18쪽, 그 중에서도 이주기 18쪽인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X라는 원자는요, M개의 전자를 잃어서 기역이라는 이온이 됐기 때문에 이온은 XM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Y 원자는 N개의 전자를 얻어서 Y 이온이 된 거기 때문에 YN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됐다라는 거 설명할 수 있겠죠. 이때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전자를 3개 이하로 얻거나 3개 이하로 잃었다는 거야. 그럼 X는 전자 3개 이하를 잃었을 때 2주기 18쪽인 네온과 같아졌기 때문에 X는 일단 3주기 금속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Y는 3개 이하의 전자를 얻어서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같아졌기 때문에 Y는 2주기 비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다 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 X솔리드는 전성이 있냐라고 하는데 X는 금속이에요. 그럼 X라는 물질, X솔리드는 금속 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금속 결정의 특징 중에 기본적으로 전성과 연성이 크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된 거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보다 전자 개수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음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맞죠. 디귿,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으로부터 X2Y가 형성될 때. 그럼 얘들아, X는 금속이고 Y는 비금속이니까 X랑 Y가 결합한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이온 결합 물질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애들은 각각 양의 전하를 띠고 음의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M 플러스랑 YN 마이너스가 결합을 할 건데 얘네들이 2대1로 결합했대.
그럼 이 X2Y라는 물질의 전하를 따져보면 X는 한 개당 N 플러스를 띠는데 얘 두 개 있을 때 Y가 한 개 있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M은요. Y는 한 개당 N 마이너스를 띠는데 얘 한 개랑 결합했다고 하니까 1 곱하기 n 얘네들의 전하량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비례식의 형태로 바꿔주면 1대 2가 나오니까 디귿 맞아요. 그래서 기니 디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을 먼저 짚어보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반응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나서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반응 몰비와 같다라는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몰과 질량의 관계인 질몰화 공식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화학식량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식량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총합이죠. 어려운 개념은 없는데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린더에 알루미늄과 플루오리나 수소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냈대요. 일단 얘네 둘이 반응물이라고 줬어. 알루미늄과 플루오리나 수소가 반응물이 있고요. 얘네들이 반응하고 났더니 플루오리나 알루미늄이라는 물질과 H2라는 물질이 새롭게 생성됐네. 그래서 우리 반응물과 생성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2개 이상인 경우 걔네들을 플러스로 묶어주고 화살표로 반응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반응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수소랑 플루오린 숫자가 지저분하게 껴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춰줄 거고요. 여기 2개, 6개, 3개가 되니까 알루미늄 2까지 해주면 2대 6대 2대 3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의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선 이와 같은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을 하나 자료 해석할 때 짚어줘야 되는 것은 반응 전에 알루미늄과 플루오리나 수소라는 반응물들이 있었는데 반응하고 났더니 이런 생성물이 생성된 거 알겠어. 근데 반응 전에 갖고 있던 반응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알루미늄과 플루오리나 수소가 딱 당량만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2몰 있고 얘가 7몰 있었어. 그럼 개수비 2대 6이니까 얘 2몰, 얘 6몰이 반응에 참여해서 플루오리나 수소는 여전히 이 통에 남아 있어야 돼. 아니면 얘가 3몰이 있었고 얘가 6몰이 있었어. 그럼 개수비 2대 6이니까 2대 6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알루미늄이 여기 분명히 1몰이 남아있어야 돼. 근데 반응 후에는 실린더에 반응물이 하나도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반응 전에 딱 당량만큼 있었다. 얘가 만약에 2N몰 있었으면 플루오리나 수소가 6N몰 있었기 때문에 얘가 2N몰 사용될 때 얘도 6N몰이 다 사용돼서 이 실린더에는 반응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양적 관계,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와 동시에 더불어 개수비는 2대 6대 2대 3이기 때문에 플루오리나 알루미늄은 2N몰, 수소 기체는 3N몰이 생성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도 없고 플루오리나 알루미늄은 2N몰, 수소 기체는 3N몰이 이 통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럼 나 반응 전에 알루미늄 2N몰 갖고 있었는데 그게 Xg을 차지한다는 거고 반응하고 나서 수소기체 3N몰 생성됐는데 그게 Yg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해석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반응 전에 알루미늄 2N몰 가지고 있었는데 걔가 Xg을 차지했고요. 반응하고 나서 H2가 3N몰 생성됐는데 걔가 Yg을 차지한대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H와 알루미늄의 원자량도 각각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알루미늄의 몰수 B 설명했죠. 2대 3.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화학식량 설명할 수 있죠. 화학식량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의 총합이니까 알루미늄은 원자량 27, 수소는 수소 2개짜리니까 화학식량 2라고 설명할 수 있죠. 몰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y분의 x를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계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x 대 y로 내가 구해볼 건데요. x는 알루미늄 2N몰이 차지하는 질량입니다.
질량이라는 건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X는 알루미늄의 몰수 2N에다가 알루미늄의 화학식량 27을 곱해주면 돼요. Y는 수소기체 3N몰이 차지하는 질량입니다. 몰수 3N에다가 수소의 화학식량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약분해보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이 값이 9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Y분의 X는 9. 정답은 4번이다. 골라주면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동적 평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일단 동적 평형 개념이 등장하는 문제에서는 자료 해석을 할 때 그 반응의 정반응의 속도와 그 반응의 역반응의 속도를 이용해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동적 평형이라는 상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동적 평형이 아닌 초기 상태라고 구별지어서 말하는데 동적 평형이 아닐 때, 즉 변화가 관찰되는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쨌든 그 상태도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정반응 속도가 더 빨라. 그럼 지금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정반응의 방향으로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반대로 정반응 속도보다 역반응 속도가 빠를 때가 있대요. 그럼 이때도 당연히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니까 변화가 관찰되는데 알자 변화는 역반응의 방향에 알자 변화가 관찰이 된다라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 볼게요. 일단 어떤 내용을 배우고 탐구를 했냐면 이산화탄소의 상변화에 따른 동적 평형, 상평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솔리드랑 이산화탄소 가스가 서로 승화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 되겠는데 얘네들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내용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밀폐된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 솔리드와 드라이 아이스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역이라는 현상이 관찰된다라는 가설을 설정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일정 온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이산화탄소 솔리드를 넣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솔리드의 질량을 측정했대요. 그랬더니 탐구 결과를 보면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고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솔리드의 질량은 그림과 같았대. 가설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T2 이후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한 건데 T2 이후로는 CO2, 솔리드의 질량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CO2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솔리드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다면 가설이 옳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해서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니은은 T1일 때예요. T1은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T2 이전의 시점이죠. 이때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솔리드가 기체로 되는 속도, 기체가 솔리드로 되는 승화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일단 솔리드가 기체가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기체가 솔리드가 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T1은 알자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T1은요, 솔리드의 질량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솔리드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정반응의 방향으로 알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T1은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니까 정반응, 솔리드가 감소하는, 반응물이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솔리드가 기체가 되는 정반응과 기체가 솔리드가 되는 역반응 중에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니은 보기 맞죠? 디귿 T3일 때 T3는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T3일 때 CO2 솔리드가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는데 동적 평형 상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그 누구도 제로가 아닙니다. 단지 얘네들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변화가 관찰되는 거지 얘네들의 속도는 절대 0이 아니에요.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으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니 맞는 4번
골라주면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2번처럼 이온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주기적 성질도 묶어서 나온 문제예요.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드립니다. 그림은 x 플러스 y2 마이너스 g2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 그럼 x는 전자 한 개 잃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운 거니까 3주기 1쪽이죠. y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운 거니까 2주기 16쪽이죠. g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운 거니까 3주기 16쪽이었죠. x는 금속, y는 비금속, g는 비금속입니다. 기억, x와 y는 주기가 달라요. 기억 틀렸고요. 전기 음성도는요. y랑 g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y와 g는 같은 족 원소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윗줄에 있는 2주기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해서 니은 보기 맞습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를 X와 G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X와 G는 같은 주기 애들입니다. 유효 핵전하는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커지죠. 해서 G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만 맞는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은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자에 대해서 알려줬고 공유결합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개념은 문제 풀면서 설명드립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다음은 수소, 1주기 1족 비금속과 2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고 X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래요. 어쨌든 우리는 수소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수소는 1주기 1족이거든요. 얘는 원자과 전자 1개짜리 비금속이고요. 1개를 주고 1개를 받으면서 공유전자쌍을 딱 1개만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에 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나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래. 아무리 많아도 4개까지고요. 중요한 힌트예요. 가와 나에서 분자당 X와 Y의 원자 수는 같다라고 알려줬어요. 자, 가나다의 화학식을 먼저 찾아볼 건데 가는 분자를 구성하는 H와 X의 원자 수비가 1대1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H 1개짜리면 X도 1개짜리고 H 2개짜리면 X도 2개짜리고 H 3개짜리면 X도 3개짜리라는 거지. 근데 분자당 원자 수는 4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가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보고는 어떤 게 가의 화학식이 될지 알 수 없어. 근데 두 번째 힌트를 사용해 볼 건데 나의 화학식도 서술해 볼게요. 나는 H와 Y로 구성되어 있는데 H와 Y의 원자 수비가 2대1이래. 그럼 H가 2개 있으면 Y 1개 있는 거고 H가 4개 있으면 Y가 2개 있다는 거잖아. 근데 분자당 원자수 4 이하니까 나는 H2Y라고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다의 화학식은요. HXY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에서 가와 나의 분자당 X와 Y의 원자수는 같다고 줬어. 나에서 분자당 Y 원자수는 1개란 말이야. 그럼 가에서도 분자당 X 원자수는 1개여야 되니까 가의 화학식은 HX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H의 특징을 볼 건데 H는 공유전자쌍을 몇 개밖에 형성할 수 없어. 1개밖에 형성할 수 없죠. 그럼 가는 HX라는 안정한 분자야. H랑 X는 단일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HX 사이에는 단일 공유결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소는 이중결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분자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와중에 X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옥텟 규칙이라는 건 주변에 전자를 8개, 전자쌍을 4개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X는 공유전자쌍을 하나 갖고 있어? 그럼 비공유전자쌍 3개 갖고 있어요. 이에 따라 X는 2주기의 17족 원자극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나도 볼게요. 나는 H2Y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H는 공유전자쌍을 1개만 형성하는 애고 Y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애잖아. 그럼 이 물질은 중심원자가 누군가 있을 건데 H는 중심원자 할 수 없고 Y만 중심원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Y가 가운데서 H 1개랑 H 1개랑 공유결합을 형성할 건데 H는 1개의 공유전자쌍밖에 형성하지 못하는 애기 때문에 Y는 양옆에 있는 H랑 단일 공유전자쌍을 형성합니다.
그럼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라고 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2개로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2주기 16족 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럼 다 만들었네. 다를 한번 볼게요. HXY입니다. 1주기 1족 H와 2주기 17족 X와 2주기 16족 Y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 1개 부족하고 1개 부족하고 2개 부족한 애잖아. 그럼 가운데 Y가 껴줘야겠죠. Y가 가운데서 H랑 단일 결합, X랑 단일 결합하고 X는 17쪽이니까 비공유 3개, Y는 16쪽이니까 비공유 2개를 갖고 있다 해서 가나다의 루이스 구조를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기억,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냐고 하는데 가는 이중결합이 없습니다. 니은, 나에는 극성 공유결합만 2개 있어요. 디귿, 다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냐고 하는데 다에서 X는요, Y랑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Y랑 X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면 X의 부분적인 전압값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X는 2주기 17족, Y는 2주기 16족이에요.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죠. 그래서 X의 전기음성도가 Y의 전기음성도보다 크기 때문에 X와 Y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X방향으로 발생해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다. 디귿만 맞는 2번 골라주시면 돼요. 6번에 이어서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에 대한 문제예요. 그림은 탄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애 하나를 주고 2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구별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나타냈대요. 가나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 탄소는 2주기 14족 비금속이에요. 원자가 전자 4개로 옥텟 규칙 주변에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4개의 공유 전자쌍을 주변에 형성해야 되는 원자예요. 그걸 알고 있으시면 되죠. 가부터 봅니다. 가는요, 탄소가 중심 원자로 양옆에 똑같이 생긴 X랑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럼 탄소는 공유 전자쌍 몇 개 형성해야 되니까? 4개 형성해야 되니까 이 결합도 이중결합이고 이 결합도 이중결합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나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는 주변에 공유 2개 갖고 있어? 그럼 비공유 2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는 2주기 16족 원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넘어갈게요.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와 임의의 원소기호 X와 Y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는 주변에 공유전자쌍 4개 형성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X가 2주기 16족으로서 이중결합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알고 있으니까 Y와 탄소의 결합은 당연히 단일 결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에 기해서 X는 비공유 2개, Y는 비공유를 3개 갖고 있어요. Y는 2주기 17족 원소가 되겠죠. 그럼 이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다의 구조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 X는 주변에 2개, Y는 주변에 1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원자들이에요. 그래서 X 주변에 공유전자쌍 2개, Y 주변에 1개 만족하기 때문에 다 분자에는 다중결합은 없습니다. 다에서 X는 비공유 2개, Y는 각각 비공유를 3개씩 갖고 있어요. 기억,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가와 나에 있어요. 기억 맞고요. 니은, 가는 무극성 분자냐고 하는데 분자의 극성을 판별하기 위해선 분자의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되죠. 가는요, 중심원자 탄소 주변에 공유전자쌍만 4개 있는데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2개 방향으로 나눠져요. 해서 2개의 공유결합이 반대편으로 멀어지는 180도의 선형 구조를 취합니다. 분자의 구조를 따졌으면 분자 내에 존재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탄소는 2주기 14족, X는 2주기 16족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는 X가 더 커요. 2개의 결합 모두 X방향으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했는데 2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가는 무극성 분자가 맞아요. 공유전자쌍 수는 나와 다에서 같냐고 하는데 나는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갖고 있고 다는 3개의 공유전자쌍만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만 맞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 노가다 문제예요. 그래도 범위를 매우 좁게 줬기 때문에 물론 연습을 많이 해서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자 배치를 모두 그려보면서 W, X, YZ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W와 Y는 다른 주기 원소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전자 배치를 그려줘야 되는데 W와 Y는 홀전자 수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대요. X, Y, G의 전자 배치 중에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전자수의 상대값이 9대 4대 2라는 걸 알려줬어요. 우리 그러면 2, 3주기의 15, 16, 17쪽의 전자 배치를 실제로 한번 해볼 건데 2주기의 15족은 이렇게 생겼고 2주기의 16족은 이렇게 생겼고 2주기의 17족은 이렇게 생겼고요. 3주기의 15족은 우리 애들 전자 배치를 다 그려야 자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3주기 15족, 3주기 16족, 3주기 17쪽의 전자 배치를 이와 같이 그려줄 수 있어요. 오비탈 칸은 그리지 않을게요. 1s, 2s, 2p, 3s, 3p에 해당합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자료 홀전자 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한번 세볼 건데요. 얘 홀전자수 3개, p오비탈의 전자 3개, 홀전자 2개, p오비탈의 전자 4개, 홀전자 1개, p오비탈의 전자 5개예요. 홀전자 3개, p오비탈의 전자는 9개, 홀전자 2개, p오비탈의 전자는 10개, 홀전자 1개, p오비탈의 전자는 11개가 있습니다. 이 값은 1이고요. 2고, 5고, 3이고, 5고, 11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이 같은 조합은 얘랑 얘겠죠. 그래서 누가 W고 누가 Y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같은 조합은 2주기 17쪽과 3주기 16쪽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개가 W랑 Y 둘 중에 하나씩 짝지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전자수의 상대값이에요. 얘는 S오비탈에 전자 4개 있는데 홀전자수 3개, S오비탈에 전자 4개, 홀전자 2개, S오비탈에 전자 4개, 홀전자 1개, S오비탈에 전자 6개분의 3개, 6개분의 2개, 6개분의 1개가 되겠습니다. 해서 얘네들 약분을 해보면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 됩니다. 이 값이 9대 4대 2가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애는 누구야? 4분의 3이잖아. 해서 얘가 4분의 3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와줘야 된다.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9대 4대 2가 4분의 3의 조건에 만족을 하려면 모든 항에 12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얘의 실제값은 3분의 1이고 얘의 실제값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얘 X는 2주기 15족에 해당하는 원소라고 할 때 이 값이 3분의 1인 애는 3주기 16쪽밖에 없죠. 이 값이 6분의 1인 애도 3주기 17쪽밖에 없기 때문에 X, Y, G를 찾아줄 수 있고 그럼 Y가 3주기 16쪽이니까 W가 2주기 17쪽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되죠. 사실 내가 이미 머릿속에 전자 배치를 갖고 있으면 얘네 셋은 S오비탈의 전자 다 4개니까 홀전자 3개, 2개, 1개 얘네는 S오비탈의 전자 6개, 3주기 비금속이니까 홀전자 3개, 2개, 1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전자 배치를 안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W는 2주기 17쪽, X는 2주기 15족, Y는 3주기 16족, G는 3주기 17족이고요. W가 Y가 다른 주기 원소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해볼게요. 3주기 원소는 YG 두 가지 맞고요. 원자가 전자수 W랑 G, 원자가 전자수는 족을 보면 되죠. 똑같아요. 니은 틀렸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랑 Y는 모두 다 2주기 15족과 3주기 16족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훨씬 많아요. 기억만 맞는 1번 골라주면 됩니다. 9번 문제 볼게요.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그리고 양적 관계가 나오는 문제고요. 최근에 또 다시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정성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정량적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A 플러스 15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에다가 B를 원자 상태로 넣어서 반응시킨대요. 그랬더니 B는 모두 B2 플러스로 산화되었대.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B가 B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버릴 건데 그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지. 그럼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B가 전자를 버릴 수 있었던 건 나 과정에서는 A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A 플러스랑 B2 플러스가 섞여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또 C를 넣어준다는 거잖아. C를 원자 상태로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다과정에서 B2 플러스는 일단 반응 안 해. 얘는 환원, 전자 받아주지 않아요. C와 반응하지 않았는데 나 과정 후 C는 Cn 플러스로 산화됐대. 그럼 누가 전자를 받아줬다는 거야? 누구겠어? A 플러스겠죠.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나에서 다로 갈 때 A 플러스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 플러스가 원래 15N몰 들어있었어. 내가 여기다가 B를 넣어줄 거야. 그랬더니 A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주고 B는 전자를 버려서 A 플러스가 Y 플러스만 있던 수용액이었는데 B가 산화돼서 B2 플러스가 산화돼서 나왔고요. 15N 있던 A 플러스 중에 일부는 아직 가 과정 이후 수용액에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 합쳐서 12N몰이 있는 거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C, 금속을 넣어줄 거야. 이때 B2 플러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요. CN 플러스가 산화돼서 나왔어요. 얘네 둘이 합쳐서 6N몰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 A 플러스가 있었는데 여긴 A 플러스가 없어졌으니까 A 플러스가 계속해서 반응해서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나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B가 B2 플러스가 된다며. 그럼 전자 두 개 버리겠죠? A가 그러면 전자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는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 받아주지. 얘네들 정리해보면 전자 개수 맞춰줘서 지워주면 두 개의 A 플러스가 한 개의 B랑 전자를 교환해서 A 두 개가 쫓겨나면서 B2 플러스 하나가 수용액으로 이온화돼서 나오는 거죠. 다도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봅니다. 일단 C는요. Cn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M개 버리겠죠. 이 전자는 A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가 전자 한 개를 받아서 A로 석출이 되죠. 마찬가지로 전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항에 M을 곱해주면 여기는 M개 A 플러스가 C랑 전자 교환을 해서 M개 A가 석출이 되고요. CN 플러스 한 개가 이온화돼서 수용액으로 녹아 나옵니다. 그럼 양적 관계를 이제 정량적으로 따져볼 건데 가는요 원래 A 플러스를 15N몰 갖고 있는 수용액이었는데 내가 거기다 B를 넣어줬어요. 근데 B를 얼마나 넣어줬는지는 모르고 그 결과 A 플러스랑 B2 플러스가 합쳐서 12N몰 있게 됐다는 게 주어진 자료지. 그럼 우리 B를 얼마나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반응 개수비가 2대1인 건 알잖아. 그럼 얘가 2A 반응에 참여했으면 얘는 A몰만큼 생성되겠네? 해서 A 플러스가 15N-2A몰 남아있으면 B2 플러스는 A몰 있다고 서술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합이 12N몰이라는 거니까 15N-A가 12N이에요. 그래서 A는 3N몰이 됩니다. 그럼 이 수용액 안에 전체 12N몰이 있긴 한데 그 중에 A는 15N-6N이니까 9N몰 있고 B는 A몰만큼 있으니까 3N몰만큼 있다라고 서술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반응을 시켰는데 이 용액 안에 남아있는 애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그럼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B2 플러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3N몰 있는 거지. 그럼 다에는 얘네 둘이 합쳐서 6N몰 있다고 했으니까 CN 플러스가 3N몰 있는 거잖아. 반응 전에 A 플러스는 9N몰 있었어요. 근데 반응 후에는 A 플러스가 하나도 없고 반응 전에 나용액에는 CN 플러스가 하나도 없었지. 그럼 반응 몰비가 나왔네요. A 플러스가 9N몰 반응하는 동안 CN 플러스가 3N몰 생성돼야지 얘 하나도 없어지고 얘는 3N몰이 생성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와 C의 반응 몰비는 9N 대 3N, 3대 1이기 때문에 M이 3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기억은 맞고요.
나와 다에서 A 플러스는 산화제로 작용하냐고 하는데 A 플러스가 산화제냐는 건 옆에 있는 애를 산화시킨다. 즉 A 플러스가 환원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 나다 모두에서 A 플러스는 A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고 있으니까 니은 맞습니다. 디귿 다 과정 이후 양이온 수비는 3n 대 3n 1대1이 맞으니까 기니 디 모두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산화환원 반응과 양적 관계가 합쳐진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비해보시고 6번입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그리고요. 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을 특정 짓는 문제가 최근 들어 3점짜리로 많이 나와요. 꼭 풀어줘야 되는 3점짜리 문제가 되겠고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먼저 해보면 1s, 2s, 2p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들어있어요. 해서 가나다라는 어쨌든 1s나 2s나 2p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자기 양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자료를 해석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오비탈에 주, 부, 자기 양자수를 서술해보면 주는 1, 2, 2가 되고요. 부양자수는 0, 0, 1이 되고요. 자기 양자수는 0, 0 한 가지씩만 있지만 p-오비탈은 마 1, 0, 풀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자료 n-l 값을 서술합니다. 1이고요. 2고요. 1입니다. 그럼 일단 나가 누군진 모르더라도 누가 누구보다 큰 것은 ES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가 ES가 된다라고 특정 지을 수 있어요. 두 번째, L-ML 값에 대해서 우리 ES는 이미 찾았으니까 1S와 2P에 대해서만 서술해보면 L0, ML0 한 개, 0입니다. L1, ML-1, 2라는 값이 나오고요. 1 빼기 0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누구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얘네 둘이 다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 둘 중에 하나가 라가 된다라고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료 n분의 n 더하기 l 더하기 ml 값을 이 네 개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면요. 얘는 n이 1이고요. n 더하기 l 더하기 ml 하면 1이에요. 이 값은 1이죠. 이 나머지 세 개는요. n은 2고요. n 더하기 l 더하기 ml 하면 2예요. 두 번째, 자기 양자수가 0인 애는요. n은 2고요. n 더하기 l 더하기 자기 양자수 하면 이 값은 3이에요. 얘는 n은 2고요. n 더하기 l 더하기 ml 값 하면 이 값은 4입니다.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3, 1.5고 얘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아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고 둘 중에 하나가 라여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나랑 라 중에는 라가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라오비탈이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라오비탈이 얘여야 되는 거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라라고 했으니까 더 큰 애는 2의 값을 갖는 얘잖아요. 해서 라는요. 2p 오비탈이면서 ml 값이 플러스 1인 애가 라오비탈이 됩니다. 그럼 나오비탈이 1s 오비탈이 되는 거고 근데 나와 다는 이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다 오비탈은요. 2p이면서 ml 값이 마이너스 1인 오비탈에 해당한다 라고 모든 오비탈에 대해서 찾아줄 수가 있죠. 나는 1s 오비탈이 맞고요.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냐고 했는데 다는 2p야. 전자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밖에 들어있을 수가 없죠. 에너지 준위를 라랑 가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라는 2p고 가는 2s예요. 탄소는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3번입니다. 나와 라의 후보를 여기서 먼저 특정 지었어야지 세 번째 힌트를 통해서 나와 라를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 자료 이어서 보는 거고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1번 볼게요. T도시에서 X 수용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래요. 가나다는 모두 다 용질이 X로 똑같습니다. 부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줬고요. 몰롱도는 실제 값을 알려줬고요. 용질의 질량을 알려줬는데 질량을 동일한 미지수로 표현해서 B값을 알려줬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다 용질이 똑같기 때문에 질몰화 공식 개념을 이용해 줄 거고 그리고 몰롱도
부피분의 용질의 양의 개념을 이용해 줄 겁니다. 그럼 질몰라 개념을 이용하면 동일한 용질이 Wg, 3Wg 있으니까 여기 용질이 N몰 있으면 여기는 3N몰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가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몰농도비 알고 있고 용질의 몰비 알고 있어요. 몰농도비 알고 있고 용질의 몰비 알고 있으면 가와 나의 부피비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V1과 V2를 따져볼 건데 공식을 약간 변형해주면 V는 N분의 N이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V1 대 V2는요. 가용액의 몰농도 0.4, 나용액의 몰농도 0.3분의 용질의 양 N몰과 3N몰로 비례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워지고 0.1로 지워지고 1대 4가 되면 얘네들의 부피는 1대 4가 됩니다. 그래서 V2는요. 4V1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얘는 4V1, 얘도 4V1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또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제 가와 다를 혼합할 거니까 아무나 비례식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일단 지울게요. 가의 부피비와 몰농도비, 다의 부피비와 몰농도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몰농도 공식을 이용할 때 몰농도비 알고 있고 부피비 알고 있으면 우리 공식 변환 N은 MV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가와 다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따질 수가 있어요. 가용액과 다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몰농도 0.4 대 0.2 대 부피 V1 대 4V1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용질의 양 B가 되겠죠. 그럼 V1 지워지고 V1 지워지고 2대 1로 지워지면 결국엔 용질의 양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이 용액 안에는 2N몰의 용질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을 만들어 볼 건데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부피는 V1과 V2를 혼합했으니까 5V1 리터가 되는 거고 가와 다를 혼합했기 때문에 그 안에 용질은 3N몰이 들어있겠죠. 그럼 우리 V1과 N이 뭔지 모르니까 비례식을 아무하고나 섞어서 주면 되는데 그럼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비를 따져볼게요. 가는 용액의 부피 V1이고 용질의 양은 N몰입니다.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부피는 5V1이고요. 용질의 양은 3N몰입니다. 이거 약분해 주시면 지워지기 때문에 5대 3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가용액의 몰농도가 0.4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를 X라고 놓으면 X는 5분의 3 곱하기 0.4가 돼요. 0.4는 5분의 2니까 얘네들 곱하면 25분의 6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문제고요. 아까 오비탈의 주양자수, 부양자수, 양자수 힌트를 통해서 오비탈을 특정 짓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3점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꼭 풀어줘야 되는 3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시킬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원자도 있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원자가 있는데요. 어쨌든 증가하는 산화수의 절대값과 감소하는 산화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산화수 규칙에 따라 산화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문제에서 준 힌트 그리고 자료들을 토대로 모든 원자의 산화수를 찾아볼 건데요. XO3-3-라는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다원자 이온들에서는 그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이 이온의 전하량이랑 같아야 되지.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야. 4개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3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X의 산화수는 +3이어야 됩니다. 브롬과 산소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산소 예외 없이 -2예요. 그럼 여기서 브롬은 +5가 돼야 되고요. 산소는 -2라고 줬어요. 이들의 합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의 산화수는 +5가 됩니다.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1입니다. 화합물에서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산소가 -1에 그럼 X는 +3이 돼줘야 되지. 산소가 -1에 그럼 X는 얼마여야 되냐면 산소 원자 개수가 미지수 M이거든요. X2OM에서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여야 돼.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일단 산소가 산소 M개는요, 총 마이너스 2M의 산화수를 가지겠죠. 그럼 얘네들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X원자 두 개의 합은 플러스 2M이어야 돼. 그럼 X 한 개당 플러스 M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이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1이고 Y랑 산소가 결합한 데서 산소는 마이너스 2야.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는 플러스 7. 여기는 단원자 이온인데 안 줬으니까 플러스 N.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힌트 해석해 볼 건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 B가 가와 나에서 같대. 가는요,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고요.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됩니다. 이 값은 3분의 5예요. 나에서도 따져보면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는 똑같이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 값이 3분의 5가 되려면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도 플러스 5가 돼야 되겠죠. 해서 여기가 플러스 5다. 이걸 통해서 M이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A는 나반응에 빈칸 뚫려져 있는 반응 개수인데요. A는 가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과 같대. 가반응엔 다양한 산화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X와 브로민의 플러스 5가 됩니다. 해서 우리는 A가 5가 된다라는 것도 찾아줄 수 있으니까 A 자리에다가 5, A 자리에다가 5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개념을 이용해서 각각 N과 B를 찾아볼 건데요. M은 찾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가반응은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개념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증가한 산화수합과 감소한 산화수합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가반응에서 산화되는 애는 X예요. X는 개당 산화수가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반응에서 환원되고 있는 애는요, 브롬이에요. 브롬은 개당 6만큼씩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와 감소의 총합이 같으려면 브롬이 1개 반응하는 동안 X가 몇 개 반응해야 되냐면 3개 반응해야지 토탈 6이 증가하면서 6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X가 3개 반응하는 동안 브로민이 1개 반응하는 개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관계를 찾아볼 건데 나에서 일단 산화되는 애는 누구냐면 X야. X는 풀3에서 풀5로 원자당 산화수가 이만큼씩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되는 애를 찾아볼 건데 Y 계속 마2로 똑같고요. H도 계속 풀1로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증가하면 누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소하는 애는 Y밖에 없는 거죠. 얼만큼이 감소하냐면 풀7에서 풀N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7-N만큼씩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의 총합이 같아줘야 되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 수비를 따져볼 건데 X2O3 5개가 X2OM 5개가 되고 있어.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는 X원자는 개수 5가 아니라 X2, X2이기 때문에 10개의 X원자가 반응하는 동안 Y원자는 4개씩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가하는 산화수가 20 증가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만큼씩 감소해야 돼. 그럼 4개 원자의 총합이 20 감소하려면 5만큼씩 감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N이 2가 된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는 거죠. 풀7에서 풀2로 감소해야지 Y원자 하나당 5가 감소하는 거고 걔 4개가 반응해야지 증가하는 산화수랑 총합이 같아지는 거니까 N이 2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B만 찾아주면 되는데 사실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는 X와 Y를 포함하는 얘네들에 대해서만 개수비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맞춰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산소와 수소의 개수도 한번 찾아볼게요. 반응 전에 산소가 여기서 15개. 여기서 16개가 관여하니까 반응 전에 산소는 총 31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반응 후에도 31개여야 되는데 M이 5잖아. 그럼 일단 얘가 포함하는 산소가 25개야. 그럼 얘가 6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C는 6이 되겠죠. 그럼 반응 후에 수소가 12개 있으니까 반응 전에도 12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B는 12가 됩니다. 그럼 B는 12야. M은 5야. N은 2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6분의 5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결합 문제가 되겠고요. 원소 WXYG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라. 가나다라의 분자당 원자수는 3, 2하고요. WXYG는 이주기 비금속인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중 하나고 얘네들은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가분자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가는요. 구성 원소가 W 하나예요. 자, 그럼 얘들아, 얘네들은 분자당 원자수가 3 이하라고 했는데 W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W3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W3라는 건 일단 W 3개가 이렇게 일렬로 결합을 했다는 건데 단일 결합 2개건 뭐 이중 결합 하나, 단일 결합 하나건 이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만약에 단일 결합 2개라고 하더라도 가운데 W는 공유전자상 2개 형성했는데 양옆에 W는 공유전자상 1개만 형성하는 분자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W로만 이루어진 분자 가는 W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럼 W는 W와 W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중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삼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값이 6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W와 W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고 비공유를 3개씩 가질 때 공유 하나, 비공유 6개에서 6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를 통해서 W는 이주기 17쪽 원자다라는 것을 먼저 특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6번, 7번처럼 수소랑 탄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해서 나다라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요, W랑 X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 원자라는 게 존재한대. 그럼 일단 원자 2개짜리는 중심 원자라는 게 없잖아. 나는 원자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분자당 원자수 3 이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3개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예요. 근데 우리 이미 문제에서도 줬고 W는 이주기 17쪽 한 개의 공유전자쌍만 형성하는 원자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W랑 X로 이루어진 분자 구성 원자수 3개짜리 분자 나는요. W 2개, X 하나짜리가 되면서 X가 가운데서 W랑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W는 공유전자쌍을 1개밖에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2개의 공유결합은 모두 단일 결합일 수밖에 없고요. X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비공유 2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8개에서 이 값이 4인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통해서 X가 이주기 16쪽이다. 2개의 공유전자쌍을 주변에 형성하는 애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다로 넘어갑니다. 다는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 3개니까 다의 분자식은 WXY가 돼요. 근데 중심 원자는 Y라고 줬잖아. 그럼 Y가 가운데 껴서 W랑 결합하고 X랑 결합할 건데 W는 1개 공유전자쌍, X는 2개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1개는 단일 결합, 1개는 이중 결합이어야 되는 거지. 그 와중에 Y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비공유 하나 그려주고 W에는 3개, X에는 2개 그려줍니다. 그럼 Y는 이주기 15족의 질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Y는 3개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하겠죠. 라로 넘어갑니다. 라도 분자 구성 원소가 3종류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 3 이하기 때문에 W, Y, G라는 분자식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심 원자 G라고 알려줬죠. 얘가 W랑 결합하고 Y랑 결합을 한 건데 W는 1개 형성하니까 단일 결합, Y는 3개 공유전자쌍 형성해야 되니까 여기는 삼중 결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G는 주변에 공유전자쌍 4개 있으니까 비공유 안 가지고 이와 같이 비공유전자쌍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G는 이주기 14족에 해당하는 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로 들어갑니다. G는 탄소 맞고요. 니은 다분자의 모양은 직선형이냐고 하는데 분자의 모양은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따져줘야 되는데 Y는요. 중심 원자 Y는 비공유전자쌍 하나, 단일 공유전자쌍 하나, 이중 공유전자쌍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쌍은 3개 방향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럼 WYX는 Y 주변에 비공유 하나, W 하나, 이중 공유 하나,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야 되고 분자 구조는 구분형 분자 구조가 되는 거죠. 해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결합각을 나와 라에 대해서 따져줘야 되는데요. 나는요, 중심 원자 주변에 단일 공유 2개, 비공유 2개 있어요. 그럼 전자쌍은 3연체의 꼭지점을 향하지만 분자 구조만 따져봤을 때 나는 구분형 분자 구조가 되고요. 결합각은 분명하진 않지만 about 104.5도가 됩니다. 라는요, 중심 원자 주변에 똑같이 전자쌍은 4개지만 단일 공유 하나, 삼중 공유 하나 있기 때문에 전자쌍은 2개 방향으로 서로 반대편을 향해요. 해서 라 분자는 직선형 분자 구조가 되고 결합각은 180도가 되죠. 라가 나보다 훨씬 크니까 기억 디귿 맞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